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6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 아주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일생일대 대사건이라고 할까요? 자칫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고마운 친구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저만은 절대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와 진짜 정체까지 숨긴 채 저에게 접근한 쓰레기 같은 예비 신랑을 만나 사기까지 당할 뻔했으니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눈앞이 아찔한 것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 같더라고요. 저는 20대까지 회사에 다니다 30대 초반 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 한국에서 잘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와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쇼핑몰로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에 발주를 넣는 구조도 큰 손실이 없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예상이 맞았는지 나름 성공하며 몇 년 후 제법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빠른 시간 내에 일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니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저는 따로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제 곁에 저와 함께할 제 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신도 짝이 있다고 저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죠. 저는 각종 와인을 모으는 취미가 있을 정도로 와인을 정말 좋아했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 활동했던 와인 동호회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끔한 데다 다정다감하고 유머 넘치는 성격에 예비 신랑은 동호회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여성 회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본인 회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예비 신랑은 그래서인지 언제 어디서든 아주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그런 예비 신랑이 저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더라고요. 먼저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더니 데이트 신청을 하며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신혼집이며 혼수며 결혼식장 예약까지 결혼 준비가 막힘없이 아주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나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전해주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친구들은 저를 축하해주기 바빴습니다. 와, 영진아, 진짜 결혼 축하해. 나는 너가 남자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하도 일만 해서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나 싶었는데 잘 됐다. 앞으로 행복한 꽃길만 걸어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야, 그런데 도대체 너 신랑은 어떻게 생긴 거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알겠어. 내가 웨딩 사진 찍은 거 핸드폰에 있으니까 보여줄게. 좋아, 좋아. 진짜 궁금하네. 친구들은 제가 예비 신랑과 찍은 웨딩 사진을 보면서 예쁘게 나왔다며 저와 예비 신랑이 잘 어울린다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웨딩 사진을 보던 한 친구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진아, 이 남자가 너랑 결혼할 남자라고? 정말이야? 응. 왜? 현수 너가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명문을 알 수 없는 친구의 말에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까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영진아, 오늘 잘 들어갔어?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전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현수야,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편하게 이야기해봐. 너 예비 신랑 말이야. 사진으로만 본 거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네 예비 신랑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야. 예비 신랑의 정체라니?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네 예비 신랑 쌍둥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응, 그 사람 외동아들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셔. 있잖아, 영진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너 예비 신랑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유부남에 애가 둘이나 있어. 내가 혹시 잘못 봤나 해서 네가 보내준 모바일 청첩장에 있는 웨딩 사진으로도 여러 번 확인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네 예비 신랑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코에 난 점 위치까지 똑같았다고. 뭐라고? 그, 그게 정말이야? 영진아, 너 예비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신분 확실하게 확인한 거야? 요즘 사기 결혼도 많다는데 혹시 너한테 예비 신랑이 돈 빌려가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지?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회사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한테 몇 번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분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비 신랑은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결혼할 사이이고 회사에서 직원들과 직접 인사까지 나눴던 터라 전혀 의심하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키워줬다는 예비신랑 외삼촌 부부까지 만나 뵙던 터라 감쪽같이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진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내가 정말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르니까. 전 너무 충격을 받아 순간 눈앞이 까매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친구에게 예비신랑의 얼굴을 직접 보고 정말 친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혹시나 친구가 비슷한 사람을 착각해서 잘못 본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섣불리 행동하다 저와 결혼할 예비 신랑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저와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로 식사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얼마 후 진정을 하긴 했지만 예비 신랑을 보자마자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 저는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애 둘 딸린 유부남이 예비신랑이 맞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인 것인지 제 친구를 보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는 친구와 식사를 끝낸 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어느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금 전 식사를 마치고 저와 헤어지는 척했던 친구였죠. 현수야, 어때? 정말로 너희 아파트에 사는 그 애 둘 딸린 유부남 맞아? 어, 확실해. 저 사람 부인이 자기 남편 잘 나가는 사업가라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현수 너 아니었으면 나 그것도 모르고 감쪽같이 당할 뻔했어. 그런데 영진아,
너 괜찮은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 네가 상처받았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괜찮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현수 너 아니었으면 사기 결혼까지 해서 진짜 내 인생 망할 뻔한 거잖아. 현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정말 내 은인이다.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돕는 거지. 무엇이든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전 며칠 후 주말,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예비 신랑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을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확인해 주긴 했지만 예비 신랑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친구 말로는 주말마다 가족끼리 외출을 잘한다는 이야기에 예비 신랑과 그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친구와 같이 기다리기로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구의 말대로 가족들과 외출하기 위해서인지 주차장으로 나오는 예비 신랑 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 옆으로 제 자식들 손까지 꼭 붙잡고 있는 놈의 모습을요. 저한테는 외국에서 온 바이어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줘야 해서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더니 그 바이어가 본인 아내와 아이들이었나 봅니다. 차오르는 분노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둘에 가정까지 있던 놈이 저에게 총각 행세까지 하며 속여왔던 것이니까요. 그것도 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요. 예비 신랑 놈은 정말로 저와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죠. 저와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예비 신랑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을 대놓고 망치려고 한 예비 신랑을 제대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전부를 걸고 복수하기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비 신랑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흥신소에 예비 신랑에 대한 조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말한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예비 신랑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멀쩡히 살아있는 데다 명문대 나왔다던 예비 신랑 놈은 지방대 출신으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몇 번의 사기 전과까지 있는 전과자였죠. 제가 예비 신랑에 대한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예비 신랑은 아주 저에게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비 신랑을 믿었기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예비 신랑의 행동을 이용해 먹기로 마음먹었어요. 자기야, 내가 저번에 말한 우리 회사 투자하는 일은 생각해 봤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서 그래. 여기저기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왕 돈 벌 거면 남보다는 자기가 잘 되는 게 좋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음, 안 그래도 당연히 생각해 봤지. 아주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 긍정적이라면 자기 계속 고민하더니 드디어 마음 정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려고? 3억? 5억? 아니면 내가 저번에 말했던 20억 정도 되려나? 자기야, 20억으로 되겠어? 우리 예비 신랑한테 투자하는 건데 자기 정도 능력이면 내 전부를 걸고 올인해야지. 오, 올인이라니? 자기 진짜야? 와,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자기한테 진짜 잘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그 말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고 말고 자기 위해선 내가 못할 게 없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 자기가 나한테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회사 투자하기 전에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봐야겠어. 시험이라니? 무슨 시험? 무엇이든 시켜달라고? 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솔직히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 친구 남자친구들은 명품백이며 옷이며 잘만 사서 선물해준다던데 자기는 그런 거 나한테 해준 적 한 번도 없잖아. 그거야 자기야.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자기가 너무 비싼 거 싫다고 선물하지 말라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이며 인형이고 꽃이며 비싸지 않은 거로 내가 맞춰서 선물을 자주 해줬었잖아. 그러니까 말만 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 테니까. 진짜야? 그러면 나 자기만 믿고 있는다? 오케이. 알았어. 내일 당장 백화점에 가자. 내가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하지만 예비 신랑 놈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어떤 물건들을 고를지요. 대충 저한테 명품 가방 하나만 사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제가 이것저것 고르자 아주 똥줄이 탄 표정이었죠. 이 가방이랑, 이 구두도 예쁘네. 언니, 이 구두도 235 사이즈로 블랙이랑 핑크로 하나씩 주세요. 자, 자기야, 너무 많이 고르는 거 아니야? 정말 다 하고 다닐 수 있겠어? 왜? 혹시 자기 나 사주는 거 아까워서 그래? 자기 돈도 잘 벌면서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나는 지금 그보다 더한 돈도 자기 회사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깝긴.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사러 오면 될 텐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고르는 것 같아서 그렇지. 자기가 다 하고 다닐 수 있나 걱정돼서 그랬어. 그리고 이 선물들은 자기가 우리 회사 투자한다고 해서 선물해 주는 거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 원래 자기가 우리 회사 투자하지 않아도 해주려고 했던 것들이니까. 진짜야? 자기야, 정말 고마워.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다녀야겠다. 자기 생각해서라도. 고객님, 총 1,520만 원 나오셨는데요. 카드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1,520. 할부 12개월로 할부해 주세요. 고마워, 자기야. 내가 잘하고 다닐게. 자기 사랑의 선물. 어. 예비 신랑 놈에게 한 방 먹이고 나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요. 그래서 결혼 사기 말고 더 큰 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면 당장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의 회사 근처에서 같이 점심을 먹자는 핑계로 예비 신랑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예비 실장의 대표이사실 앞에서 예비 신랑의 회사 직원과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도대체 알바한 돈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직원인 척 연기해주면 바로 돈 주시겠다면서요. 저는 바로바로 일당 주는 거 아니면 일 안 한다고요. 어디 알바 주제 회사 대표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돈 안 준다고 했어. 내일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그때 준다니까. 됐고요. 저는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 안 주면 일 못하니까 내일 알바비 입금하면 그때 다시 출근할게요. 오늘은 이만 다른 알바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대놓고 사기를 쳐도 그렇지. 저한테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유능한 비서라고 하더니 그 비서까지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로 고용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도 그냥 보여주기 위해 열어두는 곳으로 그 전에 저한테 보여줬던 직원들은 전부 어디로 간 것인지 출근한 직원도 그 비서 한 명뿐인 것 같았습니다. 갈수록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예비신랑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실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비신랑 회사로 가던 중에 급한 일이 생겨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예비신랑을 데리고 현수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의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안 사실인데 현수의 친한 친구가 예비신랑이 저한테 나왔다고 속였던 대학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비신랑이 말한 학과에 같은 학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 그 사실을 까맣게 숨긴 채 예비신랑과 함께 현수와 현수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비신랑에게는
오랜만에 저희 친한 친구들을 만나 같이 저녁을 먹자는 핑계를 대고요. 물론 만나기 전 현수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를 쳤다간 얼마나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지 예비 신랑에게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현장 교육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테니까요. 자기야, 인사해. 여기는 내 친구들. 현수는 저번에 봤고 여기 진욱이는 처음 보지. 진욱이는 지금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어. 안녕하세요. 최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진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진욱 씨 직장 다니신다고 했나요? 그 정도 나이면 본인 사업도 해볼 만하셨을 텐데 능력이 안 되셨나 봐요. 저는 벌써 제 사업체를 가진 대표이사인데 말이에요. 우리 영진이랑 결혼하려면 저 정도 클래스는 돼야죠. 진욱 씨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꾼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클래스 타령까지 하는지 저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예비 신랑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비 신랑 놈에게 사기치는데도 클래스가 있는지 직접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저의 물음에 예비 신랑 놈의 얼굴은 아주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진욱의 얼굴 못 알아봐? 어? 진욱 씨가 왜?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 진욱 씨가 나 어디서 본 적 있대? 그게 아니고 진욱이 자기랑 같은 대학 나왔거든. 에이,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 알아봐. 그게 아니고 진욱이가 당신이랑 같은 학과 동기라고. 그런데 자기 꼭 진욱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구네? 얼굴도 전혀 못 알아보고. 뭐? 그랬어? 나랑 같은 학과 동기? 아, 어쩐지 얼굴이 낯이 익다고 했더니 나랑 과 동기였구나. 오랜만에 봐서 못 알아봤네. 반갑다, 친구야. 그래, 반갑긴 한데 나도 정말 신기하네. 너 정말 우리 학교 나온 거 맞아? 나도 너 얼굴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다, 당연히 맞지. 우리 학과에 애들이 좀 많았냐? 그래서 낯설게 보일 만도 하지. 나도 지금 막 너 알아봤는데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야. 그래?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낯설어서 말이야. 그리고 나는 몰라도 네가 날 못 알아본다는 것도 이상하고. 야, 너 대학교 때부터 무슨 관종이었냐? 아무리 네가 대학 때 유명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널 알 수는 없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너 정말 기억 안 나? 내가 1학년 때 과 대표였잖아. 다른 건 잘 기억 못해도 애들이 과 대표 얼굴은 기억한다던데. 그래? 미안. 사실 나 그때 같은 과 애들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네가 과 대표였던 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때 동기 애들이랑 안 친했으면 지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 내가 다음에 동기 애들 만날 때 부를 테니까 너도 꼭 나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너 알아보는 애들은 있겠지. 그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알겠어. 꼭 갈게. 아무튼 고맙다. 나까지 챙겨줘서. 예비 신랑은 본인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아주 똥줄이 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오늘 본 제 친구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진욱이라는 친구는 매너도 안 좋고 자기가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지? 아예 절교하는 게 어때? 그런 질 나쁜 사람이랑은 차라리 친구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진욱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자기한테 계속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알면 섭섭해하겠다. 그리고 자기 정말 거기 대학 나온 거 맞아? 진욱이가 머리 좋아서 한 번 본 거 웬만하면 다 기억하거든. 그런데 왜 자기를 못 알아보지?
글쎄, 혹시 그 진욱인가 뭔가 하는 그놈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자기 못 믿는 거야?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고. 정 못 믿겠으면 대학교 졸업 사진이라도 보여줘? 알겠어, 알겠어. 자기 말을 믿지 내가 왜 못 믿어. 그냥 서로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제 말에도 예비신랑은 본인이 말한 거짓말이 들통날까 아주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앨범을 확인하자고 하는 순간 모든 거짓말이 들통이 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신랑 놈 똥줄 좀 더 타라고 기억이 날 때마다 예비신랑의 대학교 이야기를 들먹였죠. 그렇게 예비신랑에 대한 복수를 하나둘씩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비신랑의 부인도 혹시 그가 사기꾼이란 사실을 모르고 아이까지 낳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었죠. 만약 제가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빨리 예비신랑 놈의 정체에 대해 밝히고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예비신랑 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신중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던 중 우연치 않은 계기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비신랑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순간 예비신랑이 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중요한 거래처의 전화라며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있던 일이라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아무리 봐도 낌새가 이상한 것이 이번에는 예비신랑이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으러 나간 예비신랑 뒤를 몰래 쫓아갔고 레스토랑 밖 구석에서 예비신랑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 영진이 걔 돈도 많고 순진해서 아주 한탕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빨리 결혼해서 있는 재산 좀 전부 뜯어내고 빨리 이혼하자고 해야지. 우리 그러면 그때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살자. 애들도 빨리 내 호적에 올리고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여보? 사랑해? 제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죠. 예비 신랑의 아내도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사기꾼 놈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옆에서는 말리지는 못할 망정, 공범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는 그놈의 부인 또한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들 잘 살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예비신랑의 아내 또한 예비신랑과 다를 바 없는 나쁜 인간이었죠. 그래서 예비신랑의 부인도 조금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한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제대로 속을 뒤집어줄 작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비신랑의 부인 속을 제대로 뒤집어줄지 고민하던 차에 친구에게서 아주 뜻밖의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 부인이 친구네 동네 근처에서 혼자 그림 공방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예비신랑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방에 수강 신청을 해 몇 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예비신랑을 그림 공방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주소를 이야기하자 예비신랑은 매우 당황한 눈치였지만 저에게 대놓고 티는 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예비신랑은 저를 데리러 예비신랑 부인이 운영하는 그림 공방으로 오게 되었는데 예비신랑에게 연락을 받은 것인지 예비신랑과 예비신랑 부인까지 몹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예비신랑에게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예비신랑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와 결혼할 저의 예비신랑이에요. 어때요? 사람 정말 좋아 보이죠? 선생님 공방에서 그린 그림 저희 신혼집에 걸어 놓으려고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 네. 신랑 되실 분이 정말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자기가 저 만나서 정말 행복하대요. 살아생전 저만큼 사랑했던 여자가 없다면서요. 전 여자친구는 성격도 별로고 저보다 못생겼는데 성격도 개차반이라 아주 질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쪽에서 자꾸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만났지만요. 자칫하다가는 결혼까지 하자고 할 것 같아서 정말 그때 아찔했었대요. 아, 그런데 그 여자분도 선생님처럼 그림 공방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림 공... 그런데 그 여자분이 성격도 개차반에 얼굴도 못생겨서 아주 질렸다고 했다고요? 하도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라고요? 네. 그런데 왜 선생님이 본인 일처럼 화를 내세요? 선생님은 결혼도 하셔서 아이들도 있으시고 어차피 선생님 이야기도 아닐 텐데요. 그리고 제가 한 말 전부 사실이라고요. 그렇지, 자기야? 어, 어, 그래. 맞아. 자기 말이 맞지. 제 말에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비신랑의 부인 얼굴을 보며 저는 아주 고소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끝나고 퇴근하고 와 수업을 들은 것이라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예비신랑 놈의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공방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예비신랑 놈을 보자마자 아주 반색하며 달려들더라고요. 우와, 아빠다, 아빠! 아빠! 예지가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 태권도 학원 가서 이어 발차기도 배웠어요. 너희들 누구니? 아, 누군데 처음 본 사람한테 아빠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아무리 며칠 아빠 얼굴을 못 봤어도 그렇지. 처음 본 분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떡해? 아니야, 우리 아빠 맞단 말이야. 아빠 왜 예지 모르는 척해요? 아빠, 저 아빠의 하나뿐인 소중한 공주님은 예지라고요. 아빠 미워. 왜 나 모른다고 그래? 아빠 평생 미워할 거야. 제 앞에서 두 사람은 정체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고 아이들은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예비신랑이 저를 데리고 황급히 공방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을 말리는 예비신랑과 부인과 자기들 아빠라며 붙잡으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주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하는 예비신랑 놈을 보며 참 독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 제 자식들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예비신랑을 보며 정말 인간이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상처받았을 제 자식들 걱정보다 혹여 오늘 일로 저에게 사기친 걸 들켰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본인 차로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와중에도 계속해 제 눈치를 보았으니까요. 애들 진짜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 보는 나한테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지? 난 그래도 아이들이 불쌍하더라. 얼마나 아빠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써줬으면 처음 보는 자기를 아빠라고 착각하겠어. 애들 아빠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인가 봐. 쓰레기 같은 자식. 안 그래, 자기야? 어? 어, 자기 말이 맞아. 정말 쓰레기네. 쓰레기야. 예비신랑을 이 정도로 혼을 내줬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결판을 낼 생각이었죠. 저는 예비신랑 놈을 저희 회사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경호원분들까지 고용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저희 회사로 와달라는 연락에 예비신랑은 제가 본인 회사에 투자할 투자금을 마련해서 부른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위해 저희 회사 사장실로 들어오는 예비신랑의 얼굴에는 아주 화색이 돌다 못해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동한 경호원분들을 보고 조금 긴장한 눈치이긴 했지만요. 자기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잠시 내가 필요해서 고용한 직원분들이니까. 그래. 그런데 자기야, 오늘 나 왜 보자고 한 거야? 혹시 투자금이 준비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낸 거냐고. 얼마나 투자할 생각인데? 자기 전 재산 올인할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게 총 얼마나 되려나? 30억? 아니면 50억?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자기 설마 재산이 100억이 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뭐든지 물어봐. 내가 전부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자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 거짓말이라니? 무슨 거짓말? 자기 저번에 나랑 만났던 진욱이란 친구 기억하지? 그 친구가 혹시 몰라 확인해봤더니 진욱이 동기들 중에 자기 같은 사람 없다고 하던데?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자기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 자기 저번부터 이럴 거야? 그때도 나 여러 번 그 대학 나온 거 맞는지 물어보고 의심하더니 이제는 내 말 못 믿고 그놈 말 믿는 거냐고. 정말이지 너무한다.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거로 자기를 속이려 하겠어? 그래? 그러면 그때 그림 공방에서 봤던 아이들은 뭔데? 그 애들 당신 보고 자기 아빠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도 모른다고. 내가 그 아이들 아빠랑 많이 닮았나 보지. 나 맹세하는데 그 아이들 그날 처음 봤고 내가 정말 유부남이면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그래. 그러면 이것 좀 봐줄래? 저는 예비 신랑놈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뭐야 이거? 혹시 자기 집 땅 문서야? 아니면 자기 재산 전부 나한테 준다는 증여 문서인가? 제가 서류 봉투를 건네자 처음에는 아주 좋아서 싱글벙글한 예비 신랑이더니 서류 안에 내용을 확인한 순간 덜덜 떨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예비 신랑이 자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과 예비 신랑이 저에게 본인 외삼촌 부부라 소개했던 사람들과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신랑이 제가 뒤쫓아간 줄 모르고 레스토랑 밖에서 아내와 통화했던 녹음 내용까지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통화하던 곳 앞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떠들더니 제 블랙박스 안에 전부 녹음이 된 것이었습니다. 뭐? 이번에는 아주 크게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재산 전부 뜯어내면 이혼하자고 할 거야? 유부남이 아니긴 뭐가 아냐? 혼인신고만 안 했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둘씩이나 난 마누라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진욱 씨한테 부탁해서 대학교 졸업 앨범까지 확인했어. 이게 어디서 사기치려고. 자기야, 내가 전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주라. 내가 처음에는 자기 돈 보고 접근한 거 맞는데 이제는 자기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그동안 사실대로 말할까 했는데 전부 말하고 나면 자기가 나 별 볼 일 없는 사기꾼 놈이라고 생각하고 떠날까 봐 말 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자기가 원하면 나 집사람이랑 지금이라도 당장 갈라설 수 있어. 아니다. 내가 오늘 바로 그 집을 나올게.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나 버리지만 말아주라. 나 정말로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다고. 나 기회 줄 거지? 나 버리지 않을 거지, 자기야.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사기친 놈이 어디서 말이 많아. 주둥이만 살아서 날파리처럼 시끄럽게 윙윙거리긴 하고. 오늘 만나자고 한 건 너랑 끝내자고 이야기하려 한 거였어. 너랑은 파혼이라고. 끝이야. 그러니까 당장 꺼져, 이 자식아. 자기야,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건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지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할 거 알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니네 회사에 투자를 하겠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우리 회사 투자하기로 하고 내가 그 비싼 명품 가방이랑 신발까지 사줬는데 그거 나 순수하게 사랑해서 선물해 준 거라며.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리고 내가 그때 니놈 회사 투자하는 거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언제 투자한다고 말했어? 그, 그러면 나한테 올인하겠다고 했던 거는 뭔데? 아, 그건 니놈한테 복수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고 올인하겠다는 소리였다, 이놈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기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고 속일 수 있냐고! 배신하고 속인 거는 바로 너겠지.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잖아? 제 말에 예비신랑 놈은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자기야. 제발 다시 생각해주라, 제발. 아니면 내가 사준 선물이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그게 많이 비싼 것들이라 내가 좀 많이 부담이 됐거든. 나 그거 사느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카드까지 막혔어. 그래서 그거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카드값이라도 메워야 한다고. 아이들이 지금 쌀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라면만 먹고 있어. 그거야 네 사정이고. 내가 언제 강제로 사달라고 했어? 그러게. 네 놈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 봐. 네 자식들이 그렇게 라면만 먹고 생활할 일이 있나? 전부 네가 자초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놈아. 저는 예비신랑 놈의 얼굴에 아주 야멸차게 싸다구를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용한 경호원분들에게 부탁해 예비신랑을 쫓아내버렸죠. 예비신랑 놈은 경호원분들에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를 붙잡으려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비신랑 놈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자기야. 어디 애 둘 딸린 유부남이 누구 보고 차기래. 다 필요 없고 그동안 빌려갔던 돈이랑 나한테 결혼 비용 쓰게 한 것까지 전부 뱉어내야 할 거야. 아주 이자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아니면 내가 바로 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해버릴 테니까. 애들 두고 콩밥 먹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날 밤 예비신랑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제가 바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렸거든요. 예비신랑은 그 일로 정말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제야 무서웠는지 더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신랑에게 제가 빌려줬던 돈과 제가 썼던 결혼 비용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예비신랑한테 그 돈들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두고 교도소는 갈 수 없었나 봅니다. 다행이라면 저에게 제대로 해먹으려던 속셈이었는지 예비신랑이 신혼집 마련했기에 제가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비신랑이 마련했던 그 신혼집도 알고 보니 월세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제 인생이 농락당한 것을 생각하면 더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 덕분에 결혼 전 그 사실을 알아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그만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예비 신랑에게 받았던 선물들도 전부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예비 신랑 놈도 정신을 차렸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후 저를 도와줬던 친구에게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놈이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저와 만나며 다른 여자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예비신랑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연상의 엄청난 재력가로 예비신랑은 그 여성분한테 수시로 본인 회사 투자 명목으로 큰돈을 뜯어냈었나 보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빌려간 돈이며 제가 썼던 결혼준비 비용까지 순순히 돌려준다고 했더니 제가 고소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실이 밝혀져 저보다 더 큰 물고기인 그 여성분을 놓칠 것 같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야 이미 엎어진 배나 따로 없으니 하나라도 제대로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요. 그래서 결국 예비신랑 놈은 교도소에 들어가 콩밥을 먹게 된 것 같고요. 친구의 말로는 예비신랑 집이 법원에 압류가 되면서 예비신랑 부인도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공방까지 정리하고 조용히 아이들이랑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신랑이며 신랑 가족들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예비신랑 놈은 사기까지 치며 남의 인생을 가지고 농락하고 망치려고 하더니 결국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아내며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고 만 것이죠. 부디 이번에는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깨달았으면서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번 일을 통해 좀 더 남자 보는 눈을 키우며 진정한 우정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 뼈아픈 사실이긴 하지만 저를 생각하는 현수란 친구의 깊은 우정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으니까요. 친구는 대학교 때 동기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친구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라며 저에게 부케를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선뜻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번지르르한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해진 사랑을 하고 싶은 바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부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